네, 안녕하세요. 브리니TV 양태자입니다. 오늘 또 추석 때, 혼자 합니다. 우리 윤쌤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애도 봐야 되고, 처가도 가야 되고, 뭐, 바빠요. 아무튼 내가 혼자 합니다. 자,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KT 에스테이트에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거기서 네이버 포스트에 그 상세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간략하게 공부할 겸 같이 유튜브로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석을 기점으로 개장하는 2020년 마지막 이제 3개월 남았죠? 10월, 11월, 12월. 와, 세월 더럽게 빠릅니다. 이제 우리나라 올해가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젠장. 자, 올해 제가 한 일은 주식 말아먹고 씨발. 자, 아파트 거래량 감소, 30대 구매 비중 추석 이후에도 클 것. 당연하죠. 지금 주위에서 막 산다 그러고, 톡방에서도 지금 전세값 졸라 오른다 그러고, 저희 집도 2년 전에 3억 산 게 지금 6억으로 막 가고 있어요. 너무 좋아! 자, 최근 매매 시장을 이야기할 때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사재기에 나섰다는 뜻.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30대 젊은 층이 공격적으로 집을 구입하면서 유행이 된 신조. 이 봐요. 30대 어린 친구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니 저 같은 30대 중반, 우리 불인이, 나 같은 불인이도, 진작 산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집이 없었어 봐. 이게 치고 올라오지.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사지. 그냥 골치 아파. 자, 지난해 12월 14,117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올해 5월에 약간 급감했죠. 우리 현민 누나가 활약해서. 근데 또 다시 올라갔어요. 6월에 11,106건, 7월에 16,000, 카톡 602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이 30대 패닉 바잉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지난 8월 들어 거래가 6,880건 급감하면서 패닉 바잉이 사라졌나 하는 기대감이 들었는데 아니다.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령대별 거래량의 무려 37%가 30대다. 40대가 28%밖에 안 되거든요. 완전히 30대가 앞섰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30대 불안감이 여전히 크다는 거죠. 저 주위에서도 지금 계속 집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요. 그럼 추석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지방과 달리 서울은 구매력이 있는 실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입지, 인프라 등 서울에서 집을 구입하게끔 하는 여러 요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하죠. 직주 근접, 직장이랑 가까워야 되니까. 일단 그게 왔다죠. 추석 이후에 매매 거래량이 추석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하고요. 추석 이전에 이미 괜찮은 가격의 물건들이 대부분 거래가 됐고 매물도 귀해졌기 때문이라는데요. 매달 쉬지 않고 오른 가격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매수자들은 조금 관망하는 모습도 나올 거다라는 예측인데, 대신에 30대는 여전히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니즈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상승률이 기록하는 곳들이 계속되면서 시장에 여전히 대기 매수자, 여전히 사고 싶은 집을 계속 노려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임대차 입법 시행에 세입자 권한이 강해졌지만 오히려 그거 봐요. 예측했지 않았습니까? 전세값은 계속 더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가 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냥 몰라 씨발 존나 비싸게 할 거야 이런 배째라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환제 등의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 권한이 강화되면서 임대 기간이 길어졌다. 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예고되면서 당분간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정보 타보자 하는 사람도 일단 많아질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대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 포기해야 할 값, 기회비용이겠죠. 이거를 좀 고려한다면 과연 모르겠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대출 역시 제한되는 상황에서 실입주가 아니면 매입해도 부담이 큰 상황이죠.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세 물건이 더욱 귀해지기 때문에 전세값은 당연히 더 오를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추석 이후에도 다주택자들, 부럽네 이 새끼들, 금매보다 증여를 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는 것보다 차라리 물려준다는 거죠. 큰 폭으로 늘어났대요 이미.
20, 30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2014년 6,440건에서 2018년 4년 후에는 14,602건. 그리고 2018년 증여 금액이 3조.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했습니까? 자, 증여가 급증한 이유는 다주택자 등 부동산 자산가들이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여기에 부담부 증여,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방식을 할 경우 추후 양도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점도 증여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요. 8월부터 증여 취등록세율을 12%로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자녀 입장에서도 무조건 증여받는 것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증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돈 많은 우리 그 금수저들은 벌써부터 자기 카드 안 쓰고 엄빠 카드로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미리부터 카드로 엄마 아빠 돈을 야금야금. 우리 엄마 아빠 뭐합니까? 자, 하지만 그럼에도 추석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 보유는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굳이 급매로 팔 바에는 증여세를 내고 오래 보유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래 보유할 만한 부동산은 증여를 통해 계속 보유하게 돼서 인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쉽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역의 부동산은 추석 이후 약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다만 뭐 조정 기간이 길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1순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9월 22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9월 22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한 곳들부터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수도권에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하면 자연보전 권역만 남게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곳은 경기도 이천, 남양주 일부, 용인 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 일부 등입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모든 지역에는 전매가 금지. 야씨 빡세네. 지방광역시는 이미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돼 전매 제한이 실시됐던 대구 수성구, 대구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전 난리 났어. 씨발 야구도 존나 못하는데 모든 지역에서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거 야구도 못하는데 전매도 제한되네. 씨발 개같은 도시. 수도권은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분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리라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눈에 띄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 지역 효과를 톡톡히 봤던 일부 지역의 청약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 제한 확대 시행으로 청약자 수가 감소하는 곳들은 추석 이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등 인기 지역으로의 쏠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야 씨발. 수도권 분양시장의 양극화, 이 양극화 어딜 가든 양극화예요. 이 우리 유튜브는 구독자가 계속 낮고 높은 놈들은 계속 높고, 이 양극화 이 씨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민간택지는 이번 규제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라 일부 지방 중소도시들은 추석 이후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상가입니다. 폐업 존나 늘어나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장사 안 돼서 지금 폐업하는 데도 많고요. 꺾일 듯 하다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로 상가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되고 있고요. 서울을 대표하던 진짜 빅3 강남, 종로, 이태원 등 상점 곳곳에서 공실이 발생하고 폐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권리금 없이 임대로 상가가 나오는 등 어려움에 처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매출은 줄었지만 그래도 존버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상가는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는 계속될까? 세금은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규제가 심화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죠. 진짜 오피스텔이 갑자기. 원래는 우리가 오피스텔 사면 병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니까 이거에 대한 또 풍선 효과로 또 이제 갑자기 오피스텔로, 특히 요즘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구조도 아파트와 흡사해 선호도도 높고요. 슬세건 슬리퍼 신고 막 진짜 오피스텔에 있을 거 다 있잖아요. 술집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서점도 있고, 또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이게 좋아. 다주택 중과세 등에서 제외됐대. 야, 미쳤네. 근데 씨발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입하고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한 채 구입하는 경우엔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으로 봐서 해당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8%, 만약 한 채 더 구입할 경우 12%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이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취소 이후에 뭔가 오피스텔 시장이 혼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점이 낮거나 목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아파트에 실거주하기 좀 힘든 상황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파트와 구조가 약간 비슷한 대규모 오피스텔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청약, 계약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줄었다고 하지만 초금리 시대에 5% 그래도 5% 안팎의 예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입지 좋은 오피스텔은 추석 이후에도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더불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인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냐?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전매도 제한이 없어요. 주택이 아니라서 다주택에 의한 중과세, 담보대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지가 중요하죠.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석 이후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코로나19가 장기화됩니다. 부동산 시장 곳곳에 나타내는 현상들이 점점 소비자들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추석 이후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과 하락, 조정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어서 실거주 투자 모두 부동산을 잘 모르면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리니 TV 계속 봐주시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아는 만큼 불안한 감이 줄어들겠죠.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을 맞서기 위해서 준비할 때라고 합니다. 올해 시장의 흐름 그리고 바뀐 거 계속 저희가 계속 만져 드릴 테니까 계속 이런 것도 계속 전해 드릴 테니까 브리니 TV 계속 봐주시고요. 예, 보름달 떴습니다. 보름달이 떴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거 친구한테 계속 추천해 주세요. 에? 우리 구독자가 너무 없어. 비닉빈 부익부 안녕.